한밤중 갑자기 종아리를 움켜쥐며 깨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숨이 턱 막힐 만큼 아프고 마치 다리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린 느낌. 이러다 진짜 다리 터지는 거 아냐? 싶은 고통. 이 고통스러운 순간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다리를 주무르거나 이불을 걷어차며 통증을 이겨내려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넘기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고 실제로 병원에 가야 할 심각한 징후일 수도 있거든요. 한 할머니는 자다가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다 그만 넘어지셨고 고관절 골절로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다리 쥐 하나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이 영상은 그런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 5초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응급처치부터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도와줄 생활 루틴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지금도 누군가는 새벽에 이 영상처럼 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리 쥐? 뭐 그러다 말겠지.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뒤에 숨은 원인을 모르면 우리 몸은 더 큰 경고를 보냅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이 웃기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느 날 제 아내가 당신이 이건 꼭 영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집에선 이 비법 하나로 한동안 밤에 깨는 일이 싹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비법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침대에서도 움직일 수 없을 때도 단 5초 만에 다리 쥐를 잠재우는 특별한 얼굴 자극법과 매일 잠들기 전 단 1분만 실천해도 쥐를 예방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까지.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절절하게 하고 있는지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왜 다리에 쥐가 날까? 그 숨은 원인 5가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아유, 나이 들면 원래 다리에 쥐 좀 나는 거지. 그게 뭐 별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쥐로 인해 벌떡 깨는 게 단지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쥐가 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그저 통증만 반복해서 겪게 되죠. 오늘은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께 자주 설명드렸던 쥐가 나는 5가지 핵심 원인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되거나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라는 말이 우리 나이에겐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하잖아요. 밤에 자주 깨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그래서 물 마시는 걸 줄이게 되고 결국 몸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쥐는 더 자주 나게 됩니다. 둘째, 특정 약물 복용의 부작용.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약. 우리 또래 대부분이 매일 복용하는 이 약들. 이 중 일부는 체내 마그네슘이나 칼륨을 빠르게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 계열의 약은 소변을 자주 보게 하면서 전해질을 뺏어가죠. 겉으로 보기엔 전혀 이상 없어 보여도 밤만 되면 다리 근육이 꿈틀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액순환 저하. 하루 종일 서 계신 날, 아니면 반대로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계셨던 날, 그날 밤 유독 다리가 뻐근하고 쥐가 나는 경험 있으시죠? 이건 명확한 혈액순환 저하의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피가 잘 돌지 않아요.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으니 순환이 더 어려워지죠. 냉기 많은 바닥에서 자거나 얇은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것도 한몫합니다. 넷째, 근육 사용 패턴의 불균형. 나는 운동도 안 하는데 무슨 근육 피로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근육 피로입니다. 계단을 몇 번 오르내리거나 갑자기 오래 걸은 날 밤에 쥐가 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근육이 갑자기 혹사당한 셈이죠. 게다가 근육이 노화되면 미세한 손상에도 반응이 과해집니다. 딱딱하게 뭉친 근육은 제멋대로 수축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다섯째, 마그네슘 부족과 갱년기 이후 변화. 남성도 여성도 60세 이후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근육 반응성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마그네슘과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 경련이 더 잘 나타나죠. 한 어르신께서는 젊었을 땐 그렇게 돌아다녀도 괜찮더니 요즘은 하루만 무리해도 밤에 쥐가 나 하시더군요. 그게 바로 호르몬과 미네랄 대사의 차이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응급처치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자다가 쥐가 났을 때 5초 만에 통증을 멈추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살았다고 하실 만큼 강력한 방법이니 꼭 메모하면서 들어보세요. 다리 쥐, 단순한 통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한밤중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나면서 찢어질 듯한 통증에 깨어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며 넘기지만 반복되는 다리 쥐는 때로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닌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병원에서 인상 깊은 사례 하나를 만났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건강검진에서도 큰 이상 없었고 체형도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왼쪽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겁니다. 처음엔 운동을 덜 해서 그렇겠지, 물 좀 덜 마셨나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심하게 쥐가 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왼쪽 다리가 붓고 열까지 나기 시작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진단은 심부정맥혈전증 DVT. 간단히 말해 다리 속 깊은 정맥에 피떡이 생긴 겁니다. 혈액이 굳어 혈관을 막아버리는 이 질환은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 건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혈관이 막히기 직전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리에 자주 쥐가 나는 어르신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혈액순환 장애, 즉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으로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말초까지 전달되지 못해 쥐가 잘 납니다. 척추 문제, 즉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 하지에 통증과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즉 노화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도 다리 경련의 큰 원인이 됩니다. 또한 흔히 접하는 약 중에서도 쥐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 고혈압 치료제,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저하제, 특정 수면제나 진정제. 이 약들은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근육 이완에 필수적인 전해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쥐가 위험 신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쥐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위험한 신호인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병원을 가야 하는 다리 쥐 증상 체크리스트.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고 붓는다. 쥐가 풀려도 통증이 수시간 이상 지속된다.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다리에 열감이 느껴진다. 쥐와 함께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숨 가쁨 증상이 동반된다. 밤마다 같은 부위에 쥐가 나고 점점 빈도가 짧아진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수 있으니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다리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다리 쥐는 다른 장기의 이상을 알려주는 사이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질환, 간질환, 신부전 등도 전해질 이상으로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쥐가 자주 나는 부위가 달라지거나 통증의 양상이 바뀌는 경우는 신경계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초 신경염은 흔히 무시되기 쉽지만 초기 징후로 쥐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리 쥐를 단순한 근육 통증으로만 여기기엔 그 안에는 우리 몸의 수많은 균형과 이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작스럽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쥐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쥐를 뿌리부터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이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놀라운 방법들 기대해 주세요. 다리 쥐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실전 응급처치법 총정리.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로 들어가 봅시다. 바로 쥐가 났을 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갑작스럽게 종아리나 발바닥에 쥐가 났을 때, 주변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즉각적 응급처치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쥐가 났을 때 본능적으로 다리를 주무르거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십니다. 하지만 통증이 극심할수록 정확한 순서로 대응해야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4단계 처치법은 누워서도 가능하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적용 가능한 실전 대응법입니다. 1단계 힘 빼기, 근육 이완부터 시작하세요.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움직이지 않기입니다. 괜히 급하게 다리를 주무르거나 세게 펴려고 하면 이미 수축된 근육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몸에 힘을 최대한 빼고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2단계만 잘해도 통증이 한결 줄어듭니다. 2단계 발끝 당기기 또는 눌러주기,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쥐가 난 부위에 따라 처치 방법이 다릅니다. 종아리 윗부분 장단지의 경우 무릎을 쭉 편 채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이 동작은 수축된 종아리 근육을 천천히 펴주며 통증을 가라앉힙니다. 처음엔 아프지만 10초 이상 유지하면 조금씩 진정됩니다. 발바닥이나 종아리 아랫부분은 오히려 발을 당기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때는 쥐가 난 부위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손바닥으로 천천히 누르며 압을 주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3단계 승산혈 자극하기, 지압으로 통증을 끊는다. 한의학에서는 쥐가 날 때 자극하면 효과가 있는 경혈점 승산혈이 있습니다. 위치는 종아리 뒤쪽, 장단지 중앙쯤에 움푹 파인 곳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강하게 눌렀다가 떼고 다시 5초간 눌러주는 방식으로 3회 반복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이 자극만으로도 수축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손만 뻗으면 가능한 방법이라 혼자 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4단계 얼굴 자극하기 의외의 긴급 대처법. 놀라운 사실 하나. 입술 중앙 위를 꼬집으면 다리 쥐가 풀릴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위 입술 중앙에는 자율신경 반사점이 몰려 있어서 이를 강하게 꼬집으면 신경계 자극이 다리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를 차단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신 방법입니다. 단 세게 꼬집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났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기억해 두면 언제 어디서든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 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생존 지식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반복되는 다리 쥐가 어떤 신체 이상이나 질병의 전조일 수 있는지 경고 신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응급처치법도 근본 원인을 놓치면 소용없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다리 쥐 다시는 나지 않게 70대 의사의 3가지 생활 루틴. 자, 지금까지는 쥐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당장은 풀렸는데 또 나면 어떡하죠? 맞습니다. 응급처치는 말 그대로 당장의 고통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시는 쥐가 나지 않도록 몸 상태를 바꾸는 것, 바로 예방이죠. 오늘 이 시간 제가 의사로서 가족들에게만 알려주던 생활 속 루틴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약도 아닙니다. 운동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생활 습관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쥐도 다시는 겪지 않게 해주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루틴입니다. 1. 잠들기 전 5분 다리 온열 루틴. 첫 번째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입니다. 심플하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말초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특히 밤에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다리의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이때 쥐가 자주 발생하죠.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발을 5분간 담그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이 말초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온도는 뜨겁지 않게 손등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받아 역효과입니다. 혹시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조격통에 물만 부어도 충분합니다. 2. 다리 베개 하나로 완성되는 혈류 순환 습관. 두 번째 루틴은 발끝 높이기입니다. 잠자기 전에 베개를 하나 더 준비하세요. 다리 밑에 넣어 무릎 아래와 발목 사이를 살짝 들어주면 다리에 몰린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정맥순환이 안 되는 분들,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저희 90세 어머니도 이 방법으로 다리 부종과 쥐가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이 자세는 하루 6에서 8시간 누워있는 수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리 압박을 줄여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주의사항은 단 하나. 발을 너무 높이거나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혈류가 막히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3. 양말 신지 말라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세 번째는 취침 중 보온 관리입니다. 겨울철 그리고 추운 날씨에 다리 쥐가 잦아지는 이유는 바로 냉증 때문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차가워지면 갑작스러운 수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조이는 양말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막아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맨발로 주무시는 건 더 위험합니다. 정답은 헐렁한 수면 양말 또는 얇은 보온 더신입니다. 게다가 전기장판 사용 시에는 다리 쪽만 약하게 틀어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허리나 등은 따뜻한데 다리만 차가워지면 체온 균형이 깨지거든요. 정리하면 습관이 약보다 강하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루틴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약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을 고생하던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을 제가 직접 수없이 봐왔습니다. 잠들기 전 발 담그기, 다리 밑에 베개 받치기, 수면 시 다리 보온 유지하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밤에 갑자기 다리 쥐로 고통받던 그 시간이 단순히 과거가 됩니다. 약보다 강력한 습관의 힘.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리 쥐 평생 예방하는 생활 루틴과 잠자기 전 한 잔의 습관. 다리 쥐는 한밤중의 고통일 뿐 아니라 반복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고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경험한 분들은 아시죠? 오늘은 그 다리 쥐를 애초에 막는 법, 평생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예방 습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혈액순환을 돕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 쥐가 잘 나는 이유는 움직임이 줄어들며 하체의 혈류가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말초 순환이 느려지기 쉽고 수분 대사도 떨어지면서 근육이 쉽게 수축하게 됩니다. 1. 잠들기 전 발목 높이기.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 발끝을 심장보다 살짝 높여보세요. 다리 쪽으로 고인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히 회귀하게 되고 자는 동안도 혈류 흐름이 좋아집니다. 의외로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쥐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2. 따뜻한 물 조격 5분. 온수 조격은 고전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면 전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근육 이완 효과가 있고 동시에 몸 전체에 잘 준비된 수면 신호를 보내는 작용도 합니다. 단, 물 온도는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한 정도로.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3. 숙면을 돕는 쥐 예방 한방차. 직접 끓일 수 있는 천연 한방차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세 가지 재료로 구성된 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생감자 칼륨 공급, 우엉 마그네슘 공급, 대추 칼슘 공급. 이 세 가지를 잘 씻어 얇게 썰고 물 1리터에 넣어 30분 정도 달여 드세요. 하루 한 잔이면 근육 신경 안정과 함께 쥐를 예방하는 영양소 공급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4. 쥐 예방 스트레칭 루틴. 잠들기 전 1분 스트레칭만 해도 근육 경직이 크게 줄어듭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당긴 상태로 10초 유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 마지막으로 두 다리 모두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발끝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을 긴장 없이 늘려준다는 느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5. 생활 속 전해질 관리. 시니어 분들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음식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과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 잣, 시금치, 검은 콩, 두유 등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해질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물론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에 이슈가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 상담을 병행해 주세요. 이러한 습관들을 하루에 한두 개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당장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예전처럼 쥐가 안 난다는 걸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 루틴의 힘입니다. 오늘 밤 쥐 없이 편안한 잠을 위해.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밤중 다리에 쥐가 나면 정말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왜 쥐가 나는지,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법까지 모두 아시게 됐습니다. 기억하세요. 쥐는 단순히 근육이 놀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오늘 배운 방법들로 잘 대응하신다면 여러분의 밤은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 5분간의 발찜질, 다리 높이기와 간단한 스트레칭, 바른 수분 섭취와 전해질 관리.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쥐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통증에 놀라지 마세요. 지식이 있고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시니어분들께 드리는 부탁.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자주 쥐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려요.